네, 안녕하십니까. 추리 영역입니다. 추리 영역은 이제 언어 추리, 쉽게 해서 언어 추리 파트이고요. 추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력으로 하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겠는데, 추리 파트, 이 언어 추리나 이런 파트는 제 개인적인 아주 강한 의견인데요. 공부하면 무조건 늘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이 문제를 맞추는 능력을 높이는 거에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전반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나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난이도의 추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재밌어요. 게임도 있고, 저는 요즘 방탈출 게임들 어플에서 깔아가지고 하고, 아니면 퍼즐 맞추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적절한 난이도의 적절한 염도의 음식이 다 맛있듯이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찾아서 풀어보실 정도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의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갑갑하죠.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천천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깊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시험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안 풀어야겠지만 공부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 풀어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연습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일단 언어 추리 크게 한 4개 덩어리가 있는데 명제, 참거짓, 이어질, 일렬배치, 평면배치라고 해놨는데요. 앞쪽으로 갈수록 공부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특별한 유형 없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언어 추리에는. 다시 해서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은 파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변별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앞쪽 파트들 특히 명제나 참거짓 같은 경우는 제가 틀을 많이 잡아 드릴 겁니다. 이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사실상 꽤나 어려운 문제들도 빠르게 최소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명제나 참거짓 같은 경우는 논리학을 혹시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수학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명제는 거기에 정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토대로 좀 진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이 안 나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아시는 거다 그러면 스킵해 가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특히 고등학교 때의 수학 교과 과정입니다. 명제라고 하면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할 건 원래 참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나는 잘생겼다라는 거는 명제는 원래 아닌데 우리가 풀 문제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참인 명제다라고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다 아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어쨌든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제라는 건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이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조건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어도 좋아요. 조건이나 진리집합은 이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명제가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면 조건은 그 앞에 여기부터요. X에 따라 참 거짓이 명확해지는 문장이나 식. X에 따라.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X는 사람이다 라고 써 있으면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이게 왜 조건이냐면 X에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가면 서강사가 들어가면 서강사는 사람이라면 참이 되죠. 참이 됩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뭐죠? 전자분필 X에다 집어넣으면 전자분필은 사람이다 하면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X가 뭐냐에 따라서 어쩔 땐 참이 되고 어쩔 땐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교과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까먹으셔도 좋지만 저는 처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넣어놓을게요. 또는 이런 거. X는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X에다가 4 넣으면 참, X에다가 3이나 2를 넣으면 거짓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진리집합 바로 연결되는데요. 진리집합은 뭘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한 그 조건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X들, 그러니까 참으로 만족하는, 참을 만들 수 있는 X들을 싹 모아놓으면 그걸 집합이라고 하고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X는 사람이다를 여기 그대로 여기다가 써놨어요. X는 사람이다. 그리고 X바 X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면 이 집합 형태가 되죠.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집합을 표현할 때 X바하고 뒤에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조건이 이 조건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놨고요. 지금 이 말은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건이랑 진리집합은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P가 X는 1부터 5까지 자연수,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X에다가 7 넣으면 이거 틀린 거죠. 3 넣으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X가 결정될 때마다 이 전체의 참거짓이 결정되면 그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보통 쓰고요. 집합은. 그리고 대문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1, 2, 3, 4, 5. 아니면 P라는 집합에 1, 2, 3, 4, 5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집합,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의미로 좀 보면 좋고요.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아까도 까먹어도 좋다고 했지만 설명한 이유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조건은 X, 어떤 X는 참이 되고 그 X, 참이 되는 애들 모아놓으면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건데요. P는 Q이다 꼴로 이제 모든 문제가 P는 Q이다 꼴, 모든은 아니지만 99.99%는 P는 Q이다 꼴로 나올 거예요. P, 화살표, Q입니다. 이때 요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를 드는 걸 볼게요.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하면 사람, 화살표, 동물.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다 인데요. 이때 이 앞에 있는 P, 뒤에 있는 Q는 얘네들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한 조건입니다. 조건 두 개가 이렇게 화살표에 위치하고 화살표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앞에 조건을 우리가 가정의 역할을 한다고 볼 거고, 뒤에 있는 조건이 결론의 역할을 하게 돼서 어떻게 읽는 게 정확한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원래 정확하다기보다 가장 변수가 없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P이면 Q이다. 앞에가 가정이에요. 만약에 P라면 Q가 된다라는 거,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P는 Q이다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라기보다는 명제에서는 두 개가 그냥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데, 특히 좀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에서 명제 문제를 조금 더 논란 없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뭐뭐 하면 이렇게 이면을 꼬박꼬박 써주는 문제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 이렇다, 화살표 연결되고 이런 걸로 나올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다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람, 화살표, 동물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사람이면 그 X는 동물이다. 이때 X가 사람이다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조건인 거죠.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요 조건을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조건, 여기도 조건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을 뭐 전건, 후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도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X가 사람이면 그 X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P면 Q이다 꼴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했죠.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럼 언제 참이 되는지 언제 거짓이 되는지가 사실상 첫 번째 이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앞의 내용은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용어들을 조금 정리했고 조금 완전하게 그 용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제 참이냐? 자, 명제가 딱 나왔어요. 야,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걸 듣고 우리가 언제 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있는 조건 P의 진리집합 P와 대문자 P와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Q의 관계가 이렇게 될 텐데, 요거 뭐냐면 이제 포함 관계입니다. 요거 이제 표기가 잘못됐네. 포함 관계가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금 써있던 사람은 동물이다. 이 명제가 참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 이 사람이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사람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전체 모아놓고 동물을 전체 모아놨을 때 동물이 더 일단 많겠죠. 그리고 동물 안에 사람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물 모여 했는데 사람도 다 오겠죠. 사람도 동물이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쏙 들어가는 포함 관계일 때,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포함 관계일 때 우리는 참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건 맞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기준은, 명제에서 기준은 포함 관계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 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게 왜 참이에요 라고 하면 제가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거짓 중요한데요. 거짓일 때 언제 거짓이냐, 이 명제를 딱 들어서 그거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라 시키니까 참 아닌 거짓인데, 참은 그래 앞쪽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서로 포함 관계일 때 참이라고 했으니
거짓은 그게 아니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안 쓰고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발레가 있을 때 별표 별표 별표. 발레가 있으면 명제에서는 거짓이에요. 발레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반대되는 예시입니다. 발레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P이면 Q이다 해서 이 가정에 있는 애들 P가 있고 이 Q라는 걸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 때 정확히 여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제가 색칠한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발레예요. 여기 부분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거는 이 명제는 깨지는 거예요. 쨍그랑 다시 P이면 Q이다 했을 때 P, Q 영역을 만들었을 때 P이면서 Q가 아닌 부분, 이 부분입니다. Q가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게 발레인데 그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쓰는 예시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발레를 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발레를 우리 집 고양이는 엄청 부지런해 라고 얘기하면서 발레를 들면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발레로 우리 집 고양이는을 예시로 들고 오면 의미가 없어요. 왜? 저쪽에서 먼저 가정으로 얘기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맞춰서 그러니까 가정을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이다 해서 일단 P는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데 이 결론 Q가 아닌 애들을 찾는 거죠. P이면서 동시에 이 교집합은 동시에 Q가 아닌 애들 이 파트가 발레가 되고요. 이걸 지금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참거짓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는 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짓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다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문제를 푸실 때 이건 거짓 같은데 이건 참인 것 같은데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발레가 있으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발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시가 있으면 거짓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보고 이건 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면 거짓이다. 일부러 강조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와 또는 방금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리고랑 또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쉬운 내용이라서 예전 강의에서 안 했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A 그리고 B다. A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B라는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A 교집합 B. 그러니까 A라는 영역이 있고 B라는 영역. 제가 지금 영역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A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빼겠습니다. 그냥 A고 이게 B인데요. 저기서 얘기하는 A 그리고 B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부분이 참이고 B라는 부분이 참이거나 얘네들은 참거짓이 또 따로따로 있을 수 있죠. 두 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로 묶였으면 참이면 이때는 A 그리고 B도 참이 돼요. 그런데 하나라도 거짓이 되거나 둘 다 거짓이 되면 얘네들은 다 통째로 거짓이 됩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고 나는 오늘도 밥을 먹을 거야. 꺼야는 좀 그렇고 나는 그저께도 라면을 먹었고 어제도 라면을 먹었어.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어제도 라면을 먹고 오늘도 많이 먹게 둘 다가 동시에 참이 되는 거죠. 어제 라면 먹고 오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일부분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A 또는 B다는 A와 B의 합집합이죠. A이거나 B다.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죠? 전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요. 여기라는 얘기는 자 여기는 뭘 의미하냐? A이면서 B는 아니에요. B 바깥쪽에 있죠. 여기는 B이면서 A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둘 다여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둘 다 참이어도 참이고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다 거짓이어야지만 그제서야 거짓이 된다. 그래서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한 번만 정리를 했습니다. 부정. 세 번째 용어는 부정인데요. 여기 보면 P 앞에 not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물결을 했는데 이걸 not P라고 했고요. P가 아니다. not은 우리가 아는 영어 아니다예요. 그래서 이다가 아니다로 그냥 바뀌면 됩니다. 부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 명제가 주어지거나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부정해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는 남자다 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부정하는 방법은 나는 여자다 이러면 틀립니다. 남자를 부정하래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자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남자가 아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남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거는 남자냐 여자냐 났을 때
둘 다 아니죠. 그죠? 둘 다 아닌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자의 반대. 여자가 맞지만 이건 반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정이라는 그게 아닌 나머지 모두를 엮여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뭐뭐이다 라면 뭐뭐가 아니다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기본의 부정이고요. 그리고 and나 or로 나오면 and는 or로, or은 and로 서로 바꿔줍니다. 부정할 때. 내 남친은 키 크고 잘생겼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부정하고 싶으면 내 남친은 자, 요거 부정하는 거죠. 키 크다 부정하면 키 작다가 아닙니다. 굳이 작을 필요 없어요. 키가 크지 않다. 잘생겼다의 부정은 잘생기지 않았답니다. 못생겼다가 굳이 못생겼다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잘생기지만 않으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않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키 크고니까 그리고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남친은 키가 크면서 동시에 교집합으로 잘생기까지 했는데 여기는 이거나 그러니까 또는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뭐 하거나 이거는 또는과 똑같은 말이죠. 키 크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더라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틀려버리면 부정이 된다. 따라서 and는 또는은 and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정할 때.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은 또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학생은 담배를 피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정할 때 모든이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 학생은 담배를 피운다니까 피우지 않는다. 인 겁니다. 이걸 만약에 모든이 써 있는데 모든 학생은 담배를 피운다의 부정을 만약에 모든을 어떤으로 안 바꾸고 모든을 그대로 쓰면 모든 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정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든 학생이 다 담배를 피워 라고 하면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안 피우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모든은 어떤으로. 또 어떤이 나오면 부정할 때는 모든으로 바꿉니다. 방금 우리가 부정한 이유는 요 대우 때문에 그래요. 대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명제가 언제 참인지 언제 거짓인지. 참은 포함 관계였고 거짓은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방금 부정은 대우 때문에 했는데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우는 뭐냐면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거의 대우는 not Q는 not P이다. 여기다가 not 부정하고요. 이 조건도 부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요. 이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Q가 참이면 이 대우라는 거 not Q는 not P 이거는 또 하나의 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참거짓이 같습니다. P는 Q이다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참. P는 Q이다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도 거짓이 되고요. 단순하게 참거짓이 같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아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같다기보다는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떤 명제가 나오면 이거의 대우도 그냥 보너스로 같이 조건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대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뭐 쉽게 하실 거지만 이게 지금 공부가 초반이라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역은 그냥 단순하게 순서만 바꾼 거예요. P이면 Q이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Q이면 P이다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인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 가정과 결론의 역할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회전, 뭐 역주행 역은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면 원래 참일 때 여기 두 줄 쓰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는 안 쓰니까 undo. 자,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얘랑 관계는 포함 관계라고 그랬죠. P가 있고 Q가 있으면 이 받아주는 결론 쪽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Q는 P이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상황 이게 참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Q는 P이려면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더 커버렸죠. 그러니까 포함관계 반대가 됐으니까 이거는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한 거는 100% 거짓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P는 Q이다가 참인데 동시에 여기죠. Q는 P이다가 순서 지금 바꿨는데도 이것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P하고 Q가 완벽하게 같은 거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장난처럼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해볼게요. 참이죠. 그죠? 순서를 바꿔도 참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너무 말장난 같은 거 말고 만약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강의를 하는 서강사는 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쪽에서 지칭한 것이 완벽하게 뒤에 나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볼게요. 나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강의를 하는 서강사다. 말이 되죠. 둘 다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가정 결론이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얘네들 참으로 만드는 게 완벽하게 똑같으면 당연히 바꿔도 참이 되겠죠. 이게 참이라고 하면. 근데 그 경우인 경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경우에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거 역은 기본적으로는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관련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은 그것 때문에 해놨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대우 굉장히 중요하고 대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3단 논법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걸 왜 마지막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건 이걸로 거의 끝나요. 아주 쉬운 문제들은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어떤이 나오고 요 다음 아마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이걸로 끝납니다. 3단 논법 뭐냐면 P는 Q이다. Q는 R이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Q가 연결되죠. 그래서 P는 R이다. 다시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 P는 Q이다가 있고 Q는 R이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P는 R이다 라는 결론을 나는 아주 유명한 거죠.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슬프지만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명제에서는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서 꼬리를 뭅니다. 3단 논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8개면 8단 논법도 되고 뭐 다 연결해서 화살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용어 정리를 좀 드렸고요. 잘 하시는 분들이나 이 내용들 아시는 분들은 스킵해 가면서 들으셨으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P는 Q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이거는 모든 P는 Q이다와 똑같은 거예요. 자, P는 Q이다 랑 모든 P는 Q이다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봅니다. 왜 같으냐면 P는 Q이다 라는 게 참이 되려면 실제로 모든 P가 Q여야 해요. 포함된다 그랬죠? P가 전부 다 Q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P는 Q이다가 실제로 P는 Q이다가 기본적으로 이 파트에선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라도 P가 이렇게 휙 삐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P라고 했는데 P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Q 바깥쪽으로 삐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P가 Q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반례라고 했고 이 반례가 존재하면 이 명제는 깨지는 겁니다. 참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P는 Q이다, 모든 P는 Q이다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모든 P는 Q이다의 대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 P를 부정해서 not P 그다음에 Q를 부정해서 not Q로 바꿔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모든이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어떤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P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P를 부정한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다시 P는 이따 어떤 나오면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P는 Q이다의 대우가 뭐냐라고 하면 not Q는 not P다 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략하고 이 상태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냥 딱 기억해 줄 거는 P는 Q이다의 대우는 not Q는 not P이다 입니다. 그래서 not Q는 not P이다는 또 뭐랑 같냐면 당연히 모든 not Q가 not P여야 해요. 그래서 모든이 붙어도 상관없다. 모든은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는 Q이다에서는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타당성과 개연성의 대결인데 타당성은 정확한 거 이고 개연성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죠. 명제에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우선합니다. 타당성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논리고 우리가 3단 논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게 막 찍으면 위험한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찍어서 문제를 들어갈 거고 빠꾸민적성은 기본적으로 대입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명제 파트는 그럴 이유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없습니다. 많이 없애고 들어갈 거고요. 논리적 진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 자체가 반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논 어떤 문제라고 첫 번째 유형을 좀 적어봤는데 이게 어떤이 없다라는 뜻이죠. 어떤이라는 게 없는 문제이고요. 어떤이 있는 문제가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특별한 설명 없이 연결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문제 푸는 방법은 문장을 도식화합니다. 문장이 사람을 죽는다? 사죽 이렇게 쓰든 아니면 뭐 사람 화살표
죽음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몇 글자를 쓰든 간에 우리가 도식화해서 간단히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뭐냐면 문제가 이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하나씩 싹싹싹 써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연결하거나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시킬 거고, 이 도식화를 통해서 서강사는 다혈질이 아니다 그러면 서강사 not 다, 그럼 다혈질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강사 다혈질 아니다 그냥 제 읽히는 대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not을 꼭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여기 나오는 기호는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결국은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X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 꼬리를 막 물어요. 꼬리를 문다는 얘기 뭐냐면 아까 3단노법 있죠. 뭐는 뭐다 그럼 거기서 뭐는 뭐다 이렇게 사과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비싸, 비싸면 뭐죠?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라는 게 문장으로 나와서 도식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B는 C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도식화시켰어요. C는 D가 있어서 도식화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연결하는 거죠. A는 B인데 B가 C이고 C가 또 D니까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명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극과 극을 먼저 찾아라. 이 얘기 뭐냐면 A, B, C, D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답을 찾을 건데 참인 명제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끝에 A 이렇게 연결됐으면 이걸 토대로 답을 찾을 건 이게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이 제일 끝에서 끝이 아니면 이게 답이 아닐 거면 문제를 잘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B는 C다가 답이에요 만약에. 그럼 A는 B다는 이 문제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필요가 없게 여러분 헷갈리게 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제일 끝 주어진 것들을 다 연결했을 때 제일 끝에서 제일 끝에 걸 먼저 답으로 찾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찾아야 될 건 이것의 대우입니다. 대우. not D는 not A다를 찾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거짓을 찾는 경우, 만약 문제에서 자 이제 거짓인 명제를 찾아라 아니면 참이 될 수 없는 명제를 찾아라 이렇게 주어지면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찾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A 화살표, B 화살표, D 화살표 이렇게 됐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거꾸로 가면 답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가면 그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역할 때 P는 Q이다 여기 이제 반대라고 했죠. 반대는 이게 참이면 이쪽으로는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D면 이라고 시작하면 그건 무조건 거짓입니다. D에서 출발하는 걸 찾아라. 이거에 대한 예시를 이제 지금 한 번에 설명만 먼저 쭉 드렸고요. 이걸 녹여내는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정리를 할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A 또는 B다, A는 아니다. 이렇게 명제가 두 개 나오면 자 도식화를 할게요. A 또는 B다는 이렇게 쓸 거예요. A 또는 B다. A가 아니다, AX. 뭐 not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야, A 아니면 B야? 근데 A는 아니야. 이 얘기는 B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걸 굳이 뭐 어려운 말을 써서 논리학적으로 뭐 풀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두 개가 참이면 결론적으로 B다, B라는 게 참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학교에 쉬거나 아니라 학교 가시겠죠. 학교 가시거나 비가 온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야, 학교 가시거나 비가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가시지 않는데 라고 하면 저것도 참이고 이게 참이라면 학교가 쉬거나 비가 온다는데 쉬지 않으니까 비가 온다가 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A는 B 그리고 C다. 그러니까 A는 화살표하고 B and C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A는 B고 동시에 C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써주는 것을 권합니다. 도식화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져도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리고면 결론 쪽에 받아주는 결론 쪽에서 그리고면 이렇게 찢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건 뭐냐면 이거랑 A는 B다, A는 C다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A는 B 그리고 C다. 이 명제는 두 개의 명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 A는 B다와 A는 C다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시를 볼게요. 너는 바보이고 멍청이다. 이 얘기는 명제에서 보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시입니다. 너는 바보이고 멍청이다. 괜히 얘기했네요. 이 얘기는 너는 바보다와 너는 멍청이다 두 개가 그냥 같이 있는 것과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에서 받아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너는과 너는이 똑같이 앞에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게 그냥 쉽게 해서 주어가 똑같으니까 뒤에 연결해서 한 거예요. 나는
나는 오늘 감자를 먹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막 바로 생각하니까 허접하죠. 나는 오늘 세수를 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감자를 먹고 세수를 했다. 마치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후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명제에서는 두 개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A는 뭐뭐하고 뭐뭐 했다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거에 대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로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한 번에 쓸 거예요. 도식화를 이렇게 쪼개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할 때 중요한 거 요거가 요대로 대우를 할 수 있고 요것도 요대로 대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처음에 설명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서 문제풀이 하는 거는 간단하게 갈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또 전에 문제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아마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A만 B다는 거꾸로 B는 A다가 됩니다. A만이 B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만이라는 조사가 되면 그러니까 조사가 A는 B다와 A만 B다는 같지 않습니다. A는 B다는 화살표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A만 B다는 거꾸로 B이면 A다 이렇게 갑니다. 좀 황당하죠? 아니 조사 하나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뀐다고? 왜 그러냐? 볼게요. 열쇠가 있어야만 문을 연다. 열쇠가 있어야만 문을 연다 라고 하면 이거를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연다로 가면 틀립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자, 이런 거죠. 이건 조건이 뭐냐면 문을 열면 열쇠가 있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뜻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열쇠가 있어야만 열쇠가 있는 사람만 문을 연다라고 해볼게요. 문을 열 수 있다. 라고 해볼게요.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연다는 왜 틀리냐면 열 수 있다가 연다라고 해볼게요. 왜 틀리냐면 열쇠가 있어도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엽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열쇠 있어야 문을 엽니다. 열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열쇠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너 문 열었네. 너 열쇠 갖고 있구나. 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시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문제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서 해볼게요. 좀 더 맞는 예시로. 문제에서 주어질 명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할 건데, 실제로 도식화할 건데, 아까도 잠깐 봤는데, 두 가지 꼴이 있다고 보면 돼요. A이면 B다.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 A 또는 B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잘 보면 얘는 화살표, 가정과 결론 꼴이에요. 요런 애들과 A 또는 B다. 아니면 그냥 어떤 거, A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도 있어요. 요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화살표 있는 것들보다는 요런 것들을 먼저 도식화하는 겁니다. 도식화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 문장 읽고 도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할 건데 스타트 할 때는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 꼴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를 정해주는 명제가 있으면 그거부터 해서 순서는 그거부터 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갑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명제가 있고 장갑이 있으면 망치를 산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쉬운 건데 장갑이 있으면 하니까 얘는 P면 Q이다. 결론꼴이고 가정 결론꼴이고 이건 장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도식화는 장갑이 있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장갑이 있으면 망치를 산다.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선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아주 간단하게 풀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딱 10개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참이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근거래요. 그럼 연결할 건데요. 자, 도식화해 볼게요. 병구는 A기업에 다니다. 병구, A기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영어를 잘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를 그냥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쓴 게 병구 A니까 여기 A기업 나오죠.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기업에 다니지 않는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A기업에 다니지 않는다인데 요거를 보자마자 대우로 바꿔야겠죠. 대우로 바꾸면 A는 영어 하면 A가 여기 있으니까 화살표 영어 이렇게 해서 도식화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여기가 원래 있었어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문장의 대우입니다. 세 번째의 대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면 마지막 영어를 잘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되시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
병구는 A기업에 다닌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읽고 대우로 바꾸면 A기업에 다니면 영어를 잘한다. 화살표 쓰고 영어 잘하면 이거 읽고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바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참이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이렇게 완성된 상태 도식하는 끝났습니다. 요걸 토대로 참인 걸 찾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과 끝을 먼저 봅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병구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가 답일 거예요. 병구는 업무 능력이 있죠. 여기. 답은 3번이 답이 됐습니다. 만약에 병구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가 답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뭘 찾을 거냐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병구가 아니다. 이것의 대우, 가장 끝과 끝에 대우를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장이 길어지거나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올 건데 가정부터 먼저 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을 보는 겁니다. 앞쪽을. 업무 능력, 여기죠. 업무 능력. 뛰어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가정이 안 맞으면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거를 고를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재밌는 사람은 인기가 많다. 재밌는 사람은 인기가 많다. 바로 여기가 보이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연애도 잘한다. 바로 연결되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 여기 있죠. 친구. 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친구도 많고 재밌고 인기도 많고 연애도 잘하며 일도 잘하는 완벽한 이 모든 건 친구가 많은 거에서 시작하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틀린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거는 반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따라서 일을 잘한다로 시작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일을 잘한다. 앞에를 볼게요. 앞쪽을 딱 보니까 일을 잘한다 여기 있죠. 이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읽어도 됩니다. 저거에 대한 얘기는 왜냐면 일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화살표 가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뭐라도 있어야지 참이 되는데 없으니까 일을 잘한다로 시작하면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3번 옳은 결론을 고르시오. 여기 보면 자 3번 문제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뭐뭐 하면 하죠. 그러니까 P이면 Q에다 고릅니다. 써보면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신다. 감자탕을 먹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감자탕을 먹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도식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감자탕 또는 삼겹살을 먹는다가 또는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감자탕 또는 삼겹살을 먹는다. 이렇게 쓰고요. 비가 온다는 그냥 비가 온다죠. 비가 온다는 해결할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도식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쭉쭉쭉 쓴다기보다 한 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4개 중에서 당연히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비가 온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네모를 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먹는다. 이 얘기는 삼겹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만약에 먹으면 그 가정이 성립을 하면 소주를 먹는다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돼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신다를 읽고 나서 삼겹살도 먹었고 소주를 먹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서는 안 그러셨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가정과 결론 거를 착각해서 둘 다 참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참인 명제라 하더라도 삼겹살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먹으면인 거지. 근데 여기는 비가 온다는 비가 온다고 해서 이거 확정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정된 거에는 네모를 칩니다. 가정과 결론꼴이 아닌 정확하게 결정된 거에는 네모를 좀 칩니다. 자, 비가 온다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비가 온다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여기 보이니까 대우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도식화 안 하고도 이걸 읽고도 대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비가 오지 않는다니까 대우로 바꾸면 비가 오면 감자탕을 먹지 않는다. 이게 뭐죠? 감자탕 하는데 이렇게 펜이 갑자기 오류가 났습니다. 감자탕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네모를 치면 됩니다. 왜냐면 비가 오는 게 확정됐으니까 감자탕 안 먹는 것도 확정된 거죠. 그죠? 그럼 감자탕 안 먹고 이거랑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건 여기 있죠. 감자탕 또는 삼겹살을 먹는다. 감 또는 삼겹살 먹는다는데 지금 감자탕 안 먹는 게 확정됐어요. 감자탕 아니면 삼겹살을 먹을 건데 감자탕 안 먹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삼겹살을 먹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를 마신다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완결된 명제 4개가 정리가 됩니다. 옳은 결론은 소주를 먹는다. 소주를 마신다가 답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왜 소주를 먹는다로 가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소주를 먹는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확정된 겁니다. 뭐뭐 한다는 가정 없이 다 결정돼서 비는 오는 거 확정, 감자탕 안 먹는 거 확정, 삼겹살 먹는 거 확정, 소주 먹는 거 확정이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하고 순서를 도식화할 때 순서를 이렇게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P면 Q이다 꼴, 가정과 결론 꼴 나중에 하고 확정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4번 반드시 참인 것은 NCS라에서 공기업 쪽에서 NCS에서 예제로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라고 돼 있고 찬이는 기획팀 소속이고 주인은 재무팀 소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참고로 지금 언어 추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걸 읽잖아요.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찬이 팀은 기획팀 소속이다. 주인은 재무팀 소속이다.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쩌라고? 재무팀 얘기는 안 나왔죠. 그죠? 기획팀이었으니까 찬이는 기획팀 소속이고 그대로 연결돼서 찬이는 똑똑하고 야무지다. 여기 그리고니까 결론에서 그리고니까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찬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다 여기 있네요.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는 여기서 답으로 낼 수가 없어요. 주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의 얘기는 재무팀 소속인 저 명제 그대로 말고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팀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명제가 여기 그대로 보기로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를 막 내진 않기 때문에 저런 건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다. 5번 다음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건 문제가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뭐뭐 하면 P면 Q의 꼴이고요.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는데 그대로 연결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말을 여기다 그대로 써놨죠. 여기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3단원법으로 결론은 뭐냐면 비서가 사무실 비우면 어렵게 돼 있네요. 계약 지연 수수료 낸다. 계약 지연 수수료 낸답니다. 도식화를 좀 엉망으로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비서가 사무실 비우면 계약 지연 수수료 낸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서가 사무실을 지으면 계약 수수료 낸다를 찾았는데 비서가 사무실 비운다는 게 앞쪽에 아예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찾냐면 이것의 대우를 찾는 거죠. 계약 수수료를 안 내면으로 가는 거죠. 이거의 대우는 계약 지연 수수료가 안 내면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거예요. 비웠다니까 비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수수료를 안 내면을 찾는 거죠. 계약 지연 수수료를 안 내면 여기 있죠.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거에 대우가 됐습니다. 쉽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 상태도 좀 어렵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금방 해결돼요. 3번법 연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우만 할 줄 알면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참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도 좋아한다. 라면을 좋아하면 짜장면을 좋아한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면 요리를 즐겨 먹는다. 짜장면은 면 요리를 즐겨 먹는다. 이제 두 번째 남았죠. 혼자 사는 사람은 야식을 자주 먹고 그리고 라면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라면도 좋아하고 야식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식화를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가장 읽으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순서를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바로바로 내가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멀리 있는 혼자 살면 면 요리를 좋아한다.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찾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은 면 요리를 즐겨 먹는다. 이렇게 찾으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입니다. 이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끝과 제일 끝을 답으로 내는 게 문제 만드는 사람도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7번 참이 아닌 명제를 고르시오. 참이 아닌 명제래요. 해볼게요. 자,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이 아무도 콜라를 마시지 않으니까 우유를 마시면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콜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스포츠를 좋아한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민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자,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가 있으니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그리고 여기 대우로 바꾸겠습니다. 고민형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쇼핑을 즐겨하면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쇼핑을 좋아하면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연결해서 따로따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다 콜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쓰면 너무 따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좀 이용해 볼게요.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고민형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대우로 바꾸면 고민형을 좋아하면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고민형을 좋아하면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형태인데 일단 완성을 시켰고요. 자, 참이 아닌 명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살표를 거꾸로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 지금 받기만 하죠. 스포츠를 좋아하면 이라는 말이 혹시 나오면 그거는 틀립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이 근데 없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으로 가는 걸 찾기는 조금 어려 보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완성이 됐으니까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고민형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죠? 고민형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연결되죠? 고민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 안 좋아하고 콜라 안 좋아하면 스포츠 좋아하니까 고민형은 3단 논법으로 스포츠를 좋아한다. 틀린 것을 고르니까 얘는 일단 맞았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콜라 마시는 사람은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다. 콜라 마시는 사람은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다. 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쇼핑을 즐겨한다. 자, 여기서 쇼핑과 콜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대우로 바꾸면 콜라를 마시는 사람이니까 요거 대우로 바꾸면 자, 요 부분만 띄게요. 화살표 있으니까 쇼핑 좋아하면 콜라 안 좋아하는 건데 대우로 바꾸면 콜라 좋아하면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번도 맞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자, 여기 우유 있고 여기 쇼핑 여기 있죠. 그럼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라고 했는데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없고 쇼핑 좋아하면 우유를 마신다라고 돼 있죠.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쇼핑이 있는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흐르고요.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답이 됩니다. 4번 볼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우유, 스포츠. 나왔죠. 이거는 아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다. 스포츠와 쇼핑을 보면 이제 저는 안 쓰고 하겠지만 설명 때문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연결하면. 그럼 거꾸로 역으로 하면 스포츠 안 좋아하면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 5번도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우도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식화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연결해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반드시 참인 거. 박지성은 영국에 없다. 사실 있죠. 지금 아마 영국에 있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네덜란드에 없다. 자, 박지성은 영국에 없다. 박지성 영국에 없다.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네덜란드에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박지성은 네덜란드에 있거나 영국에 있다. 박지성은 네덜란드에 있거나 영국에 있다. 입니다. 반드시 참인 건데요. 자, 네덜란드에 있거나 영국에 있다는데 박지성 영국에 없대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바로 되죠. 박지성에 대한 얘기니까 연결해서 볼 겁니다. 네덜란드에 있거나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없대요. 그 얘기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덜란드에 있다는 거죠. 박지성은 지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있는 거를 대우로 바꾸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네덜란드에 없다인데 결론에서 없다니까 대우로 바꾸면 이게 저쪽으로 하면서 네덜란드에 없지 않으면 있으면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관심이 많은 사람의 대우니까 많지 않다로 되는데 많지 않다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관심 많다인데 박지성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다. 이건 그냥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지금 네덜란드에 있지 않고 아마 영국에서 계실 겁니다. 전혀 이 문제는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낸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번. 항상 참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 나오고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3단 문법으로 진행하는 건 이건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식할 건데요. 기침이 많이 나면 목이 아프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열이 많이 나지 않으면 기침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요. 열이 많이 나지 않으면 기침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지금 아니다 했으니까 얘를 대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침을 많이 하면 열이 난다가 되겠죠. 일부러 길게 썼어요. 그 결론은 3단 논법으로 연결해서 최종적인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전제를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위치를. 그럼 딱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전제, 이 위에 걸 전제라고 합니다. 여기 결론이고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으로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딱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목 아프면 열난다. 요게 하나 추가되면 3단원법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종 조립본을 쭉 써놓고
그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거 거기다가 딱 위치상 끼워 맞추면 나머지 부분이 결정됩니다. 여기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파란색으로 쓴 목이 아프면 열이 난다. 여기 있네요. 목이 아프면 이것만 있으면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 지금 결론을 대우를 하지 않고 결론은 지금 열이 나지 않으면 기침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길게 써서 열이 나지 않으면 기침이 안 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를 대우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 기가 있는데 요거 대우로 바꾸면 목 X는 기 X고 기 X가 여기 정확히 있으니까 목 X 이렇게 맞춰주면 뭐가 필요하느냐? 필요한 건 당연히 여기 부분이 필요하겠죠. 열 X 목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어주면 연결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죠. 3단 논법으로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요 파트가 필요하다. 그럼 열이 나지 않으면 목이 아프지 않다를 찾고 없으면 이거에 이제 대우를 찾으면 되겠죠.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마지막 문제인데 역시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랑 고백을 할 수 없다. 슬프네요. 모임에 나가는 사람은 모임에 나가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족이라고 할게요. 부족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길게 쓸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한다. 슬프네요. 어쨌든 자 요거 이제 끼워 맞출 건데 여기 보면 요거 대우로 바꾸면 저 앞에 부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보자마자 이거 대우시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여기 그대로 4x가 여기 있죠. 그러면 4x 적 x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요거. 그럼 요게 뭐냐?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없죠. 앞쪽만 읽는 겁니다. 한 번에 통째로 모임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대우 적극적이면 모임에 나간다. 적극적이면 모임에 나간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시들을 좀 문제를 풀어봤고 아마 이제 뒤쪽에 이 다음 타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전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할 건데요. 크게 두 덩어리인데 지금 한 거는 앞에 사실 용어 정리는 기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이 사고를 판단할 때 이게 왜 참이냐 것이냐 할 때를 위해서 참거짓 정리했고 문제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우 연습을 싹싹싹 해줘야 되고요. 연결하는 건 조금만 연습하셔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연습하시면 되시고 요 다음 파트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다시 요것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섞어서 진행할 거니까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